세계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오늘도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만큼 네. 분유 소비가 꾸준히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 분유 구하기가 거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호주의 한 슈퍼마켓인데요. 이곳은 매일 아침 전쟁터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요?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몸싸움에 넘어지는 사람도 속출하는데요. 험한 날까지 오고 갑니다. Taking more than 2 cans. Don't touch me. 정말 심하네요. 진열대 앞은 물론 계산대에는 긴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의 손에 들린 건 모두 똑같은 제품인데 바로 분유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렇게 분유를 사가는 건가요? 이 화면만 보면 네. 전부 다 아기 엄마들 같지는 않거든요. 현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네. 일명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보따리상들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중국에서 원하는 제품들을 대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말 그대로 분유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분유로 가득 차 있던 진열대만 이렇게 텅텅 비었죠. 하나도 없네요. 대부분 상점에서 한 사람당 구매 가능한 수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So if someone walks out, they buy 2 cans, they can come back in and just do it straight again. 이렇게 대량 구매를 막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인들 혹은 보따리상들이 왜 이렇게 호주 분유를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대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난 2008년에 중국에서 쓰였던 이 멜라닌 분유 파동 때문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독성 물질인 멜라닌이 든 분유가 판매돼서 당시에 영아 6명이 숨지고 지금까지도 3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10년 전 멜라닌 사건 이후 중국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분유뿐 아니라 기저귀, 영양제, 심지어 과일까지도 해외에서 사다 먹을 정도인데요. 네. 아이 사랑이 넘치는 중국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Organic food is very famous in China. 실제로 중국에서는 가짜 포도주, 심지어 가짜 쌀 등이 팔렸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죠. 네. 때문에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사간 분유를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되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남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 호주에서 분유 한 통 가격이 25달러에서 35달러 사이인데요. 네. 중국에 이제 건너갔을 때는 1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많게는 4배나 비싼 값에 되팔리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중국 보따리상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는 분유 품귀 현상에 호주 엄마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생후 9개월 된 딸을 키우는 이 여성도 분유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I've been to 6 or 7 places at a time during a day trying to find formula. You get to that 7th place and the shelves are empty. How much more can I take of this? 상황이 참 심각한데요. 호주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네, 호주 당국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중국 대리 상인들의 영향력이 이미 호주 경제를 움직일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중국인 수요가 높은 호주의 한 분유 업체의 경우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 매출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벌어들인 수익만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따이공들은 화장품과 의류, 또 생필품 등 취급 품목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만 8만 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연 매출액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호주의 소비자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죠. 이 호주에서는 중국 대리 상인들을 위한 매장을 따로 내는 등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중국 당국이 이런 보따리상들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다행인 소식인데요. 네. 중국은 이 전자상거래법을 도입해서 지난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네. 개인이 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에 최고 200만 위안,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상하이 세관 측은 오는 9월부터는 입국하는 승객들의 짐은 물론이고 인터넷 물품 검사를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我们这边有好多代购都说不行，大家明年都去上班，这样蛮多人准备歇业的，包括我一个。 이번 조치 덕분에 호주 시민들은 분유 사재기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달아서 우리나라의 면세업계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중국 보따리상들이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 손님들과 또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국이 다 고민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